2026년 2월 15일 새벽 6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 해군 제7함대 정찰기 조종사 마크 해리슨 중령은 레이더 화면을 보며 눈을 의심했어요. 붉은 점들이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거든요.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 아니 수백 개였어요. 무전기를 움켜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본부, 이건 전쟁 준비가 맞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함정 247척, 항공모함 산둥호를 필두로 구축함, 호위함, 상륙함까지 동원된 사상 최대 규모의 함대가 대만 해협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어요. 마치 철벽처럼요. CNN 앵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대만 해협에서 역사상 유례없는 BBC 스튜디오에선 퇴역 제독이 창백한 얼굴로 말했어요. 이건 시위가 아닙니다. 실전 배치입니다. 도쿄 총리 관저 지하 벙커에서 긴급 안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서울 용산 국방부는 데프콘 상향을 검토했어요. 마닐라에선 대피 사이렌이 울렸죠. 타이베이 청사, 국가안보회의실, 대만 해군 참모총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총통님, 우리 해군 전력은 47척입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중국의 5분의 1도 안 됩니다. 더 절망적인 건 수중 전력이었어요. 잠수함 2척. 그것도 40년 된 고물이었습니다. 바다 밑에서 중국을 견제할 방법이 전혀 없었죠. 총통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수평선 너머에 247척의 철벽이 있었어요. 하이쿤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고 있나? 해군 참모총장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총통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패 직전입니다. 이틀 후 중국 함대는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우린 언제든 너희를 봉쇄할 수 있다. 전쟁의 그림자가 서태평양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한 프로젝트가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지키고 있었어요. 대만의 국산 잠수함 하이쿤함 프로젝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로버트슨입니다. 영국 왕립해 군대학 교수이고 54살이에요. 사람들은 저를 잠수함 추진 시스템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자라고 부르지만 저는 그냥 40년간 엔진과 씨름해온 공학자일 뿐입니다. 247척. BBC 뉴스 화면 하단에 떠오른 숫자를 보며 저는 손에 쥔 커피잔을 놓쳤어요. 뜨거운 커피가 서류 위로 쏟아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런 전력 앞에서 대만이 할 수 있는 게 대체 뭐가 있을까요? 띠링.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발신인을 보는 순간 심장이 뛰었어요. 대만 국방부. 제목엔 빨간 글씨로 어전트 클래시파이드가 찍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하이쿤급 잠수함 프로젝트 최후의 요청. 첫 페이지엔 극비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두 번째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저는 신음을 흘렸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페이지를 넘길수록 절망감만 커졌어요. 이건 잠수함이 아니라 수중관이잖아. 상용 디젤 엔진을 억지로 끼워 넣은 설계. 진동 제어는커녕 기본 소음 차단도 안 된 추진 시스템. 파이프라인 곳곳에서 새는 기름. 이 상태로 바다에 나가면 중국 소나에 즉시 탐지될 거예요. 마지막 페이지. 한 줄의 문장이 눈에 박혔습니다. 로버트슨 교수님, 당신만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247척의 위협 앞에서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대만은 끝입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회색 하늘이 보였어요. 템스 강 위로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저는 키보드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일주일 후 타이베이에서 뵙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출장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여정이 될 거라는 걸요. 타이베이 공항 입국장. 공기가 달랐어요. 긴장감이 숨 쉴 때마다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군인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고 비상대피 안내 방송이 10분마다 반복됐어요.
중국 함대 출현 후 사흘. 대만은 여전히 전시 체제였습니다. 로버트슨 교수님? 마중 나온 천밍화 소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50대 중반의 그는 마치 70대처럼 보였습니다.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엔 핏발이 서 있었어요. 타이베이에서 가오슝까지 차로 4시간. 그동안 천 소장은 한 이야기만 반복했습니다. 247척입니다, 교수님. 우리 해군 전체의 5배가 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우리 해군이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가오슝 조선소. 보안 검색만 3차례를 거쳤습니다. 건조 도크로 들어서자 거대한 검은 선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하이쿠남. 길이 70m, 수중 배수량 2,800톤. 겉모습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기관실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욕설이 튀어나올 뻔했어요. 북유럽제 상용 디젤 엔진. 화물선이나 어선에 쓰는 것이었습니다. 천 소장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교수님,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때문에 어느 나라도 우리에게 군용 엔진을 팔려 하지 않았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엔진을 살폈습니다. 진동 감쇄 장치 불량, 파이프라인 누유, 소음 측정기를 대보니 군용 기준을 40데시벨이나 초과했어요. 이 상태로 바다에 나가면 중국 소나에 즉시 잡힙니다. 천 소장이 제 말을 끝냈어요. 알고 있습니다. 회의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U-83 엔진으로 전면 교체해야 합니다. 비용은 2배, 설계 전면 수정, 최소 8개월 걸립니다. 천 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8개월. 그 사이에 중국이 또 올지 몰라요. 아니,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엔 훈련이 아닐 수도 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11월까지 해상 테스트 통과 못하면 프로젝트는 폐기됩니다. 예산도 정치적 지지도 다 사라져요. 교수님, 대만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잠 못 이루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불가능한 미션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 무심코 한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한국 해군 도산 안창 5급 잠수함 개발 사례 연구. 한국? 저는 잠이 확 깼어요.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호텔방 책상에 앉아 한국 보고서를 읽으며 전율을 느꼈어요. 1990년대 초반. 한국은 독일에 완전히 의존했습니다. 장보고급 1번함은 독일에서 완성품으로 수입했어요. 2번함과 3번함은 부품만 들여와 조립했고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4번함부터 독자 건조 시작. 9척의 장보고급, 3척의 손원 1급을 건조하며 30년간 실패하고 배우고 또 배웠어요. 그리고 2021년 도산 안창 5급 3,000톤급 독자 설계 잠수함. 세계 8번째 독자 잠수함 개발국. 북한의 잠수함 위협. 주변 강대국들의 압박. 기술 이전의 벽. 한국이 겪은 모든 게 지금 대만이 겪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단계씩 착실하게 기술을 쌓아갔습니다. 저는 20년 전을 떠올렸어요. 런던 국제해양공학학회. 그때 만난 한국 학자. 김성재 교수.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장보고급 4번함부터 도산 안창 5급까지 전 과정을 이끈 전설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분과 밤새 토론했던 기억이 났어요. 잠수함 기술에 대한 그분의 열정,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천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장님, 한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한국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 소장이 힘없이 말했어요. 한국이 왜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중국 눈치도 봐야 하고 우리와 외교 관계도 복잡하고. 소장님. 네. 제가 아는 한국 학자들은 다릅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특히 김성재 교수님은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고 믿는 분입니다. 30년간 한국이 쌓아온 모든 걸 기꺼이 나눌 분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20년 전 런던에서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떠올렸어요. 기술은 나누면 배가 됩니다. 혼자 가지고 있으면 죽지만 나누면 살아서 돌아옵니다. 그게 한국이 30년간 배운 교훈입니다. 그날 저녁 서울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김 교수님, 20년 만입니다. 제임스 로버트슨입니다. 대만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틀 후 답장이 왔어요. 제임스, 오랜만이군요. 정부 허가가 필요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중국의 247척은 한국에게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자유를 지키는 기술에는 국경이 없어야 합니다.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2026년 5월 15일 가오슝 공항 도착 게이트 앞 저와 천 소장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정말 오실까요? 천 소장이 물었어요. 오실 겁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김성재 교수님이 나타났어요. 62세. 하지만 여전히 정정하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뒤로 3명의 한국 엔지니어가 더 나타났습니다. 모두 40대 중반. 도산 안창호급 개발 핵심 인력들이었어요. 제임스. 김 교수님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20년 만이군. 교수님. 정말 오셨군요. 당연하지. 김 교수님의 눈빛이 빛났어요. 247척은 우리에게도 위협이야. 자유는 나눠야 지킬 수 있어. 천 소장이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김 교수님이 천 소장의 손을 잡았어요. 30년 전 우리도 도움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죠. 공항을 나서며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임스, 나 혼자 온 게 아니야. 뒤를 가리켰어요. 이 친구들 모두 도산 안창호급의 심장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한 엔지니어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준호입니다. 엔진 설계 담당했어요. 또 한 명이 웃으며 말했어요. 박민수. 소음 제어 전문입니다. 대만 자료 봤는데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마지막 엔지니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강대현. 진동 감쇄 담당. 교수님, 시간이 얼마 없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데 익숙해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조선소 회의실. 첫 미팅이었어요. 저는 U-83 엔진 전면 교체를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님은 단계적 개선을 제안하셨어요. 천 소장은 둘 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절망했죠. 이틀간 격론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김 교수님이 조용히 입을 여셨어요. 20년 전 한국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모두가 그분을 바라봤어요. 완벽한 해법을 찾으려다 시간을 낭비할 뻔했죠. 목소리가 깊어졌습니다. 그때 우리 선배들이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무엇입니까? 작동하는 것부터 만들어라. 개선은 그 다음이다. 김 교수님이 일어나 칠판으로 갔어요. 분필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이브리드 개조. 기존 엔진 유지하되 롤스로이스 핵심 부품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전례가 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없습니다. 김 교수님이 빙그레 웃었어요. 우리가 최초가 될 겁니다. 한국이 30년간 배운 모든 노하우를 동원할 거예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죠. 하지만 김 교수님이 창밖을 가리켰어요. 저 바다 건너
247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안전한 선택지는 없어요. 이준호 엔지니어가 나섰어요. 교수님들, 제가 장보고급 오버남 개조할 때 비슷한 시도를 해봤습니다. 성공했어요. 시간은 6개월로 줄이고 성능은 80% 향상시켰죠. 박민수가 덧붙였습니다. 소음 문제는 제가 맡겠습니다. 선원 1급에서 40dB 줄인 경험이 있어요. 강대현이 말했어요. 진동 제어는 밀리미터 게임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그거 하나는 잘해요. 천 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교수님들, 정말 도와주시겠습니까? 김 교수님이 천 소장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소장님, 한국은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섰습니다. IMF 외환위기도 이겨냈어요. 우리가 배운 게 하나 있다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김 교수님과 단둘이 술을 마셨습니다. 제임스, 솔직히 말하지. 김 교수님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말씀하셨어요.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 50%? 아니, 40%? 김 교수님이 웃었어요. 30%야. 하지만 알아. 30년 전 장보고급 사번함 건조할 때도 성공 확률이 30%였어. 그래도 우린 해냈지.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김 교수님,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십니까? 중국의 보복도 있을 텐데. 김 교수님이 먼 하늘을 바라봤어요. 제임스, 한국은 알아. 자유의 가치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도 70년 전 세계의 도움으로 살아났어. 유엔군 16개국이 와서 우릴 도왔지.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야. 그분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기술은 힘이야. 하지만 그 힘을 혼자 쥐고 있으면 독이 돼. 나누면 약이 되고. 대만이 살아야 한국도 안전해. 자유진영이 함께 서야 중국의 247척을 막을 수 있어.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6월 첫째 주. 영국에서 첫 부품 선적이 도착했어요. 롤스로이스 핵심 부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중국이 또다시 대만 해협에서 해상훈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엔 함정 140척. 규모는 줄었지만 빈도가 높아진 거였어요.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우린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6월 가오슝. 낮 기온 36도. 건조 도크는 거대한 찜통이었어요. 냉방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루 15시간. 우린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이준호 엔지니어가 땀을 뻘뻘 흘리며 용접했어요. 롤스로이스 부품을 북유럽제 엔진에 장착하는 작업. 치수가 미묘하게 안 맞아서 밀리미터 단위로 조정해야 했습니다. 박민수는 밤샘으로 소음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강대현은 진동 감쇄 장치를 수없이 재배치했고요. 저는 전체 시스템을 모니터링했습니다. 6월 22일. 첫 시운전. 시작 버튼을 누르는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5초, 10초, 20초.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어요. 엔진 과열. 온도 110도. 즉시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첫 시도 실패. 대만 엔지니어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한국팀은 달랐습니다. 이준호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예상했습니다. 냉각 시스템 재설계하면 돼요. 박민수가 웃었어요. 선원 1급 이번함 때 이것보다 더한 문제도 해결했어요. 강대현이 덧붙였습니다. 포기는 우리 사전에 없습니다. 3일간 밤샘 작업. 냉각 시스템을 완전히 재설계했어요. 6월 26일. 두 번째 시운전. 이번엔 과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소음 측정 결과 85dB, 군용 기준 70dB를 15dB이나 초과했어요. 대만 기술진이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박민수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이 정도는 조정 가능합니다. 소음원을 찾아내면 돼요. 이틀간 소음원 분석. 문제는 엔진과 선체 연결부였습니다. 7월 5일. 세 번째 시도. 소음 78데시벨. 여전히 높았어요. 7월 12일. 네 번째. 75데시벨. 아직도 기준 초과. 7월 19일. 다섯 번째. 72데시벨. 기준에 근접했지만 아직 부족했어요. 대만 엔지니어들이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끈질겼어요. 강대현이 말했어요. 포기하면 거기서 끝입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7월 중순. 악몽 같은 뉴스가 터졌습니다. 중국, 대만 주변 6개 해역서 실탄 사격 훈련 발표. 247척 이후 가장 직접적인 위협이었어요. 일본 자위대가 긴급 출동했고 필리핀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서울에선 국가안보회의가 소집됐어요. 천 소장이 창백한 얼굴로 작업장에 뛰어왔습니다. 국방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프로젝트 중단 검토 중이래요. 뭐라고요? 실탄 훈련 때문에. 정부 내 회의론이 커졌대요. 예산이 끊길 수도 있어요. 대만 엔지니어들이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님이 벌떡 일어섰어요. 소장님. 네, 교수님.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김 교수님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성공하는 것. 이준호가 나섰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6.25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섰습니다. IMF도 이겨냈어요. 박민수가 덧붙였습니다. 대만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강대현이 외쳤어요. 포기는 우리 사전에 없습니다. 천 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7월 27일 새벽. 강대현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찾았다. 찾았어요. 뭘 찾았습니까? 진동 감쇄 장치 위치. 5cm만 옮기면 돼요. 겨우 5cm. 네. 장보고급 7번함에서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5cm 차이로 소음이 30% 줄었거든요. 모두가 강대현을 바라봤어요. 해봅시다. 천 소장이 외쳤습니다. 이틀간 작업. 장치 위치를 정밀하게 조정했어요. 7월 30일. 여섯 번째 시운전. 시작 버튼을 누르는 순간 모두가 기도했습니다. 엔진이 돌아갔어요. 소음 측정 시작. 10초, 20초, 30초. 모니터에 숫자가 떴습니다. 68데시벨. 성공입니다. 제가 소리쳤어요. 도크가 폭발했습니다. 해냈다. 우리가 해냈어. 대만 엔지니어들이 한국 팀을 껴안았어요. 천 소장이 김 교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교수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김 교수님이 천 소장을 일으켜 세웠어요. 우리 함께 해낸 겁니다.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기술은 나누면 배가 돼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바다가 우릴 기다리고 있었어요. 9월 3일. 천의 테스트 당일. 하이쿠남이 처음으로 바다에 나갔습니다. 수심 100m까지 잠수하는 비교적 간단한 테스트였어요. 육상 관제실. 모든 모니터가 켜졌습니다. 잠수 시작합니다. 수심 20m. 정상. 수심 40m. 정상. 수심 60m. 정상. 수심 80m. 삐삐삐삐. 경고음이 울렸어요. 유압 시스템 이상. 압력 급강하. 즉시 부상. 천 소장이 외쳤습니다. 하이쿠남이 긴급 부상했어요. 첫 테스트 실패. 원인 분석에 3일이 걸렸습니다. 파이프라인 연결부 균열. 수압이 높아지면서 그 틈으로 물이 스며든 거였어요. 대만 기술진이 또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손원 1급 일본함에서 똑같은 문제 겪었어요. 해결법을 알려드리죠. 2주일간 수리 작업. 9월 20일. 두 번째 천회 테스트. 이번엔 완벽했습니다. 수심 100m까지 무사히 도달했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심해 테스트. 수심 300m. 9월 15일. 긴장감 넘치는 뉴스가 터졌어요. 중국 항모 산둥호, 대만 동부 해역 진입. 247척 훈련과는 다른 방식의 압박. 이번엔 태평양 쪽에서 포위하는 형국이었습니다. 9월 21일. 심해 테스트 당일. 날씨는 완벽했어요. 하지만 레이더에 불길한 신호가 잡혔습니다. 중국 해군 구축함 2척. 테스트 해역에서 40헬이 떨어진 곳에서 훈련 중. 작전 사령부 무전이 울렸어요. 테스트 연기하십시오. 천 소장이 무전기를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김 교수님이 천 소장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소장님, 결정하세요.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국인은 믿습니다. 당신의 판단을. 천 소장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테스트를 강행한다. 하이쿠남이 출항했습니다. 관제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잠수 시작. 저는 엔진 데이터를, 김 교수님은 구조 응력을, 이준호는 진동을, 박민수는 소음을, 강대현은 유압을 각각 모니터링했습니다. 수심 50m. 정상. 100m 통과. 정상. 150m. 정상. 200m 통과. 순조로웠어요. 너무 순조로웠습니다. 그때였어요. 레이더 담당관이 소리쳤습니다. 중국 구축함 움직입니다. 우리 쪽으로. 거리는 40해리에서 35해리, 30해리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작전 사령부 무전. 즉시 부상하라. 이건 명령이다. 천 소장이 마이크를 잡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이쿠남은 이미 수심 250m. 목표까지 고작 50m 남았습니다. 김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소장님, 30년 전 한국도 이런 순간이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포기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밀고 나가면 기적이 일어나요. 천 소장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테스트 계속한다. 수심 280m, 290m. 그때 중국 구축함, 거리 25해리. 레이더 담당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심 300m 도달. 관제실이 환호하려는 순간. 퐁퐁퐁. 중국 구축함이 능동 소나를 가동했습니다. 하이쿠남을 찾고 있었어요.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소나 핑이 수중 마이크로 들렸어요. 마치 죽음의 종소리처럼. 퐁퐁퐁.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박민수가 중얼거렸어요. 제발, 제발. 강대현이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저는 엔진 데이터만 바라봤어요. 소음 수치 68데시벨.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퐁퐁퐁. 소나 핑이 하이쿠남 바로 위를 지나갔습니다. 10초, 20초, 30초. 중국 구축함이 그대로 지나갔어요. 탐지하지 못한 채로. 1분이 지났습니다. 2분, 5분, 10분. 중국 함정들이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20분 후. 부상 명령 내립니다. 하이쿠남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전 항목 통과. 작전 가능 판정. 관제실이 폭발했어요. 해냈다. 성공이야. 우리가 해냈어. 천 소장이 김 교수님을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김 교수님도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함께 해낸 겁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과 대만이
자유를 지키는 기술로 함께 이겨낸 거예요. 이준호, 박민수, 강대현이 대만 엔지니어들과 껴안았습니다. 제가 천 소장에게 다가갔어요. 소장님, 이제 대만은 수중에서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님이 창밖을 가리켰어요.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저 바다 건너 247척이 여전히 있어요. 하이쿠남 2호, 3호, 4호를 계속 만들어야 합니다. 천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 도와주시겠습니까? 김 교수님이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기술은 나누면 배가 됩니다. 그리고 자유는 함께 지켜야 해요. 11월 15일 하이쿠남 인도식 대만 총통이 연단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난 2월 15일 우리는 247척의 중국 군함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수중에서 싸울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기술과 의지가 있으면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그분이 단상 뒤를 가리켰어요. 영국에서 오신 제임스 로버트슨 교수님, 그리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김성재 교수님과 기술진 여러분. 조명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한국에 30년 노하우가 없었다면 하이쿠남은 태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총통이 계속 말했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자유를 지키는 의지에도 국경이 없어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총통이 직접 단상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교수님들, 대만 2,300만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김 교수님이 겸손하게 답했어요. 저희는 기술을 나눴을 뿐입니다. 해낸 건 대만 여러분입니다. 시기 끝나고 조선소 부두 석양을 받아 빛나는 하이쿠남 앞에서 우리가 섰어요.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0년 전 한국도 이랬어요. 독일에게 배우고 미국에게 배우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면서.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성공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운 것을 나눌 차례입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한국은 알아요.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걸. 자유진영이 함께 서야 중국의 위협을 막을 수 있어요. 천 소장이 두 손을 잡았어요. 교수님들, 이호함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김 교수님이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3호함도 4호함도. 대만이 열척을 만들 때까지 함께 할 겁니다. 에필로그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 12월 5일 런던 킹스 크로스. 제 연구실 책상 위에 사진 4장이 놓여 있어요. 하이쿠남 진수식. 김 교수님과 한국 기술진과 함께 찍은 사진. 천 소장과 대만 엔지니어들. 그리고 BBC 캡처. 중국 군함 247척이 대만 해협을 메운 그날. 띠링. 새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 폴란드 해군. 제목 잠수함 개발 긴급 자문 요청. 발트해에서 러시아 위협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미소 지었어요.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기꺼이 돕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문가 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김 교수님이었습니다. 제임스, 폴란드 이메일 받았어? 네, 교수님. 방금요. 하하, 나도 받았어. 발트해라. 새로운 도전이네. 언제 출발할까? 교수님, 휴식은요? 휴식? 김 교수님이 웃었어요. 자유를 지키는 기술에 휴식은 없어. 대만이 2호함 시작했고 폴란드가 도움을 요청했어. 우리 일은 끝나지 않았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템스 강 위로 크리스마스 조명이 반짝였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태평양 건너편에선 여전히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발트해에서도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위협 앞에서
작은 나라들이 싸우고 있다는 걸. 하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한국이 30년간 증명했듯이 기술과 의지가 있으면 불가능은 없어요. 그리고 그 기술을 나누면 자유는 더 강해집니다. 247척의 위협도, 거대한 중국도, 자유를 향한 의지는 꺾을 수 없습니다. 한국이 증명했고, 대만이 증명했으며, 이제 세계가 함께 증명할 겁니다. 저는 폴란드 해군에게 답장을 완성했어요. 기술엔 국경이 없습니다. 자유를 지키려는 의지에도 국경이 없어요. 우리 함께 시작합시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새로운 협력이 시작될 겁니다. 감동 모음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